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어느 대형 병원.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 의학 전문 매체에서 어느 백인 여성 한 명이 취재를 나왔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었지만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 여성은 인터뷰를 할 의사의 방 앞에 도착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늦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인터뷰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질문을 해대는 그녀를 옆에서 본 동료 의사 토마스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그녀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끝내려고 하던 찰나, 한국인 의사가 백인 여성 기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주자 갑자기 이 여성의 태도가 180도 바뀌며 공손해지는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국인 토마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는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병원의 주치의인 한국인 의사분을 상대로 난동을 피웠던 백인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한국인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민 2세대 한국인과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군요. 제 선배이기도 한 이 한국인 의사 우진 씨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진료 역시 잘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종차별로 인한 안 좋은 소식들이 자주 뉴스에서 보이곤 합니다. 미국의 주마다 인종에 대한 편견 지수도 각각 다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오리건주는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백인호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적을 감추지 않고 나타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인종차별은 백인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흑인들도 다른 백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더욱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신들은 수세기 동안 백인들로 인해 차별을 받아놓고서 21세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았던 차별들을 고스란히 아시아인에게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흑인은 미국에서 자리 잡은 지가 대략 300여 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인이 미국 땅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1900년대 후반이죠. 어떻게 보면 흑인들 역시 미국에서 이민자로 취급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단지 아시아인보다 미국에서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아시아인에게 답습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사람들은 흑인들에 비해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그 출발선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대부분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대학 졸업자들이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사회 경제적으로도 흑인들보다 수준도 높고 삶의 질 역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에 미국에서의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흑인들만큼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아시아인들이 나름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흑인들을 비롯해서 백인들까지 아시아인을 보게 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을 자라온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저는 학창시절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만약 제가 백인이 아니라 황인이나 흑인이었다면 제 삶은 지금과 같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랬기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은 미국에서 나름 자리 잡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의학 분야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큼 훌륭한 의사가 아시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의사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진상을 만나게 되긴 하지만 제일 피하고 싶은 부류는 바로 인종차별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전문직 직종에도 흑인과 아시아인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죠.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보는 것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각 나라와 인종에 따라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마저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온 힘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이죠.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진 선생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아오셨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사가 돼서도 진료를 할 때에도 인종차별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냐고요? 아시아인은 무조건 가난한 줄로만 아는 백인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아시아 사람이라면 택시 운전사나 청소 관련 업종, 주로 서비스 쪽에서 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백인들도 있죠. 저도 같은 백인이지만 이들은 교육 수준이 낮을 뿐더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인종차별 따윈 하지 않았겠죠. 어느 날 저희 병원에 백인 환자가 한 명 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며 진료를 요청해왔죠. 저희 병원에서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인 우진 선생님이 정형외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날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환자들은 우진 선생님을 찾아오시곤 하죠. 이날 찾아왔던 백인 환자도 우진 선생님의 진료 대기가 걸렸고 순서가 되자 그 백인 남성은 우진 선생님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진료를 들어가자마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백인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서요. 의사로서 실력이 좋고 안 좋은 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백인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사람이었죠. 정형외과에 저를 포함한 다른 의사들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종차별 환자는 저희가 거부를 할 것이라고 했죠. 그 백인 남성은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어요. 저희는 경찰을 불렀고 그 백인 남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흑인 경찰관에게 연행이 되어 나갔습니다. 우진 선생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곧 평정심을 되찾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며칠 뒤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던 백인 우월주의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나머지 집에서 구급차를 호출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정형외과는 이 부근에서는 저희 병원이 제일 유명합니다. 또한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 왔던 기록이 있었기에 구급차에 실리자마자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백인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백인 우월주의 환자를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싶겠어요? 저희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말과 함께 환자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의사 선생님인 우진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살짝 겁을 준 것도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 치료를 끝으로 다시는 저희 병원으로 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진 선생님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아시아 혼혈인이고 평생을 미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에 대해 겪어왔다고 하셨어요. 그랬기에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의 폭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익숙하지만 저를 비롯해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당신을 받아주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우진 선생님이 내건 조건에 처음에 그 백인 환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주 강한 진통제를 맞으며 입원을 하고 있다 보니 그저 살만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허리 통증 환자들 대부분은 일주일도 채 넘기지 못하고 수술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디스크 탈출 증세이기도 하죠. 저는 일부러 그 환자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꼴도 보기 싫었었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신경외과 전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백인 환자를 진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백인 환자에게 수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백인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허리 통증인데 이제 와서 다른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 환자는 우진 선생님의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환자가 너무나도 괘씸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백인 환자는 약 6시간에 걸쳐서 허리 수술을 마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병원에서 약 일주일 정도를 입원하며 치료를 하게 되자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말이요. 한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그 백인 우월주의 환자는 퇴원을 하는 날까지 우진 선생님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사말조차 없었죠.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나서는 순간에도 자신은 미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나아서 퇴원하는 것이지 자신을 치료해준 한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죠. 더욱 어이없었던 일은 퇴원을 하고 나서도 병원 앞에 와서 시위를 했던 것이었어요. 미국에는 아시아 의사가 필요 없다며 피켓을 들고 병원 앞을 돌아다니거나 큰 목소리로 시위를 하곤 했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진 선생님을 사랑하는 환자들은 그 백인 남성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서요. 그 백인 남성의 대답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흑인과 아시아인은 미국에서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기가 찰 노릇이었죠. 본인 역시 그렇게 아픈 허리 통증이 한국인 의사 선생님으로 인해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야간 비번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런 사이렌 소리와 함께 피를 철철 흘리며 들어오는 환자가 보였어요. 딱 봐도 그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그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불과 오늘 낮에만 해도 병원 앞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하고 있던 그 백인 남성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우진 선생님을 물러가라며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밤이 되어 근처의 맥주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정신이 아니니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운전하던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백인 환자는 허리를 다쳤더군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인데 무리해서 돌아다니며 심지어 술까지 마시고 사고가 난 것이었죠. 다음 날이 되어 우진 선생님은 백인 환자를 다시 만나게 되셨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습니다. 우진 선생님은 허리에 신경이 망가져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시위를 하고 싶어도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우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백인 환자를 치료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어찌 방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토록 싫어한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어떻게 그토록 일반 환자처럼 치료해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미국의 의사들은 좀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감정을 빼고 전달해 주거나 환자와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별로 볼 수는 없는 문화이긴 하죠. 하지만 우진 선생님은 달랐어요. 아무래도 한국인 부모님의 영향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우진 선생님이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따뜻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토록 우진 선생님을 귀찮게 했던 그 백인 환자는 다시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우진 선생님의 실력을 높게 평가한 저희 지역의 의학 전문 매체에서 우진 선생님을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는 백인계 여성이었으며 나름 그 분야에서는 공신력이 있어 보이기도 했죠. 그랬기에 인터뷰 내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그 백인 여성 기자가 아시아 사람을 백인에 비해 약간 모자란 인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뜬금없이 우진 선생님의 부모님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에 해당하는 사연이 있었는지 물어보는가 하면 미국에서 살면서 아시아인이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유도하곤 했습니다. 우진 선생님은 부모님부터가 엘리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유명 명문대학을 나왔으며 우진 선생님 역시 평생을 수재로 살아오신 분이셨죠. 기자라면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만할 텐데도 기삿거리를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계 사람으로서 미국 생활의 힘든 점을 계속해 물어보는 모습에 저는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진 선생님은 한치의 미동도 없이 인터뷰에 응하셨고 불편한 대답은 노코멘트를 하시더군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사람이 살기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한번 만나 뵙기도 힘든 명의와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 말이죠. 저는 우진 선생님과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며 여러 가지 의학 기술들을 배우면서 존경하고 있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역시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님의 사연을 보셨는데요. 미국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열심히 고군분투 살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